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중앙당의 지원 유세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승부 대신 헐뜯기 등 네거티브 전략이 따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두 6명이 나선 익산시 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JTB 전조방송이 마련한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익산시장 적임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주의 천년 역사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는 미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중앙당의 지원 유세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당 비례대표 등이 전북을 찾았는데 상대 정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새만금 개발청 출범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모두 새누리당의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6년 15대 총선 때 군산의 강현옥 후보가 당선된 이후 전북은 보수정당의 불모지라고 아쉬워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야당에 몰표를 줬지만 지난해 전북의 예산 증가율이 0.7%로 전국 꼴찌였다며 야당을 꼬집었습니다. 지난 16년간 전라북도를 석권한 야당, 전라북도 발전에 의해서 과연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지역 발전은 내팽개쳐주고 중앙정치에 골명하면서 권력 싸움만 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홍걸 위원장은 전북의 경쟁 상대인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새누리당의 이중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당은 전북 출신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친노 패권 세력의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비양심적인 행동과 말벗기는 비례대표 셀프 공천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더민주의 표를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원 유세가 정책 승부 대신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전략이 많아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JTB 전주방송이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두 6명이 나선 익산시을 후보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종길 후보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공약은 스포츠 관광산업 특구, 체류형 복합 관광도시 조성 등입니다. 너무 야권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공정 발달이 좀 더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여권의 힘찬 일꾼으로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는 정통 야당에 강한 힘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대, 3대 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기존 정치권이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분열된 정치권을 빨리 하나로 화합시키는 것이 우리 익산의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4선을 노리는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는 익산의 가치를 2배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명품 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간 500만 명 관광객 유치 등입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계기로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올 수 있도록. 정의당 권태웅 후보는 익산을 협동과 신뢰, 환경, 문화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환경 조성, 시간제 보육사업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익산을 협동조합의 메카로 만들어서
실제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경제가 어떤 것인지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산이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도록. 무소속 김지수 후보는 보통 사람들의 세상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핵심 공약은 양육자 국민연금 3년간 면제, 지역 인재 지원센터 설립 등입니다. 무소속 이석권 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농축산물 브랜드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익산시 을은 전 국회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의원과 함께 익산시장을 뽑게 되는데요. JTB 전주방송이 마련한 익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 발전의 적임자라며 치열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세 후보는 먼저 익산시 부채 문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최행식 후보는 경기도 화성도시공사의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는 강팔문 후보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화성시를 비롯해서 수도권 인구는 훨씬 더 많고 우리 익산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익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여건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정원율 후보 또한 화성도시공사의 부채 상환은 행정기관의 지원 때문이라며 최행식 후보를 거들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을 뿐 이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지원 때문이어서 공사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팔문 후보는 정원율 후보가 익산시 부채 문제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부채 문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부채 문제는 지금 변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 부채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죠? 새 후보는 상대방의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주얼팰리스를 구도시권으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왕궁으로 갈 때 과정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시죠? 한랄식품단지 조성에 찬성하셨네요? 네, 찬성했습니다. 지역사회 갈등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익산에서 숙박하고 먹고 체류하는 이러한 정부체전에서 익산의 수익이 높게 하려면 KTX 익산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최행식 후보는 복합 환승센터 건설을, 강팔문 후보와 정원율 후보는 각각 접근성 개선을 대책으로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원 임실 순창과 김제 부안, 그리고 완주 진무장 선거구를 제4차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선거구에서 매수와 기부 행위,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와 왜곡 보도 등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비례대표 7번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신보라 후보가 전북도 의회를 찾아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33살 신 후보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각각 대전과 인천에서 기술을 사업화한 아레노식품과 이인자 F&B가 전북 연구개발특구로 이전하고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설립한 기업이 전북에서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라북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받기 위한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상장 법인 수가 전국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전북의 상장 법인 수는 유가증권이 10개사, 코스닥이 10개사, 코넥스 1개사 등 모두 21곳으로 전국 2,043곳의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익산 6곳, 군산 5곳, 전주 4곳 등입니다. 전라가명과 후백제 유적인 동고산성 등 전주의 천년 역사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마치고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전라가명이 있던 곳입니다. 가명 복원을 위해
옛 도청 건물과 경찰청 건물이 최근 철거됐습니다. 전주시는 상반기까지 발굴 조사를 마친 뒤 하반기부터 관찰사 집무실이었던 선화당 등 가명 건물 6채의 복원을 시작합니다. 전라가명 복원과 더불어 동고산성은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하는 등 후백제 왕도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나섰습니다. 또한 완산칠봉의 역사 공원화 등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은 미흡합니다. 전라가명은 원형 복원을 넘어서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복원 후 남는 공간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서야 논의 단계입니다. 현실에 맞게 그리고 전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체험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후백제 문화를 가야사처럼 정부와 학계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합니다. 전면적인 어떤 조사나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통한 어떤 후백제 역사의 재정립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전주의 천년 역사 가치를 높여줄 유산 복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옥마을에 이어 관광자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가 시급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야시장이 확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남부시장 야시장의 판매대를 다음 달부터 35곳에서 45곳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 조사 결과 야시장이 문을 연 뒤 남부시장 가게 한 곳당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서울과 전북의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가 이달부터 만 원의 버스 요금을 받습니다. 외국인 전용 셔틀버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운행되며 전북 현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와 전주 국제 배드민턴 대회 등 국제 행사가 있는 날에 추가로 운행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이용객은 7,800여 명으로 외국인들이 만 원의 버스 요금에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혀 유료화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수십 년간 운영해온 축사를 판 농민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축사를 완전히 폐업한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인데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이 학교 옆에서 소를 키워온 이다로 씨는 3년 전 축사를 철거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받아들여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이 축사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가 양도소득세로 무려 2,7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차원에서 축사를 이곳에서 폐업을 했는데 폐업하고 보니 양도소득세를 약 3천만 원이나 이렇게 농민들한테 부담을 해서 내라고 하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축사 건물을 이미 철거해버린 데다 이 씨는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 축사 폐업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세무서의 설명입니다. 그 규정에는 현재 축사가 있어야 돼요. 양도를 했는데 근데 3년 전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씨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FTA와 사료값 인상 등으로 축산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는 식량 분야와 원예특작 분야, 축산 분야 등 6개 수출 지원단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고 수출 경영체를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에서 생산한 김의 수출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김 수출량은 2,970톤으로 2014년 1,900톤에 비해 56% 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 올해 김 활성 처리제 공급과 물김 포대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제안한 고향 기부제를 도입하면 한 해 374억 원의 재정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출향도민 189만 명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기부 의사가 있는 28만 명이 소득세 10%를 기부하면 한 해 374억 원이 지방재정으로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 제안한 고향 기부제는 출향 주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제46회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전주 공업고등학교 등 7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자동차 정비와 기계설비 등 39개 직종에 4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에서 입상한 수상자들은 오는 9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합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4%를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4,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5.8도, 전주는 22.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후 늦게 일부 지역에 시작된 비는 밤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50mm가량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일부 내륙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많은 비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